오늘 우리손 FNG 영상 이게 수직 계열화가 일단 완성이 돼가지고 국내에서 이런 독과점 시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세 군데가 있는데 팜스코랑 우리손 FNG랑 현진 이렇게 세 개 있는데 제가 나머지 두 개를 좀 간단 비교하면서 우리손 FNG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에 대한 매력 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손 FNG의 차트를 보면은 2660원부터 최근에 일봉으로 2240원까지 빠져 있는데 최근에 저번 주에 빠진 이거는 솔직히 시장 역량이라고 보고 있어서 여기서 빠진 2200원부터 반등을 해서 최근에 빠진 갭부터는 2380원 정도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올라간다. 그래서 정상가를 일단은 유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손 FNG의 재물을 보면은 단기 순이익이 제가 보기엔 나쁘진 않아요. 연간 대비해서 계속해서 100억, 200억, 300억으로 찍고 있고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계속해서 다른 성장 기업에 비해서 매출액이 그 정도 늘어나고는 있지 않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부채 비율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선진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선진이 그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양돈 업체 중에서는 나름대로 사업의 탄탄함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등 기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기업도 부채 비율이 196에서 191 정도를 찍고 있기 때문에 우리손 FNG보다 기업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니커 FNG인데 마니커 FNG의 매출액이나 실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부족하다. 다른 팜스코나 이런 애들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코스타 코스피 안에서도 이런 돈육 업체, 양돈 업체에 대한 독과점이 하고 있다 정도, 경쟁력이 편중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돈육 가격인데 제가 보기에 여기서 크게 빠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게 2012년부터 113달러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빠진 거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에 비해서 그 정도의 상승은 안 나올 거다 해가지고 선물 상품 시장에서 빠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80 구간에서 크게 빠지기는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등이 나오기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매크로들이 인플레이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테이퍼링은 일작이 됐고 금리인상을 하거나 뭐가 됐건 간에 돈이 너무 풀려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막으려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게 저는 식품 가격이라고 보기 때문에 돈유가가 여기서 크게 빠질 일은 없다. 그 말은 우리손 FNG한테 그렇게 큰 돈유 가격에 대한 리스크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팜스코인데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손 FNG랑 같은 선상에서 비교했을 때 나쁘지 않은 밸류에 있는 양돈 업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 성장성인데 5년의 돼지 출하수, 그리고 2014년, 2013년을 꾸준하게 보면은 계속해서 최대 그 출하 물량을 기록하고 있고, 연간 성장이 그렇게 세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 그 다음에 이게 기본적인 사이클은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돼지 가격이 상승을 하면 뭐하냐 이렇게 해서 원재료 가격도 상승을 하면은 이 원재료를 이제 돼지들이 먹고 소비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손 FNG는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열 회사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제 곡물 가격의 변동에 있어서 EPS에 대한 그런 변동 폭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 상황인데 양돈 가구수가 2015년에 12,000호, 2010년에 거의 반토막 나고 2015년에 또 반토막 났어요. 이게 계속해서 양돈 가구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한 양돈 업체들이 들어와서 가구를 하나씩 계속 먹고 있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고령화가 될수록 계속해서 그 돼지 양돈 업체에 종사하는 그런 농가 가구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에 맞춰서 나중에 젊은 세대들이 그 이 산업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은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가격을 쭉 보면 물론 2,900원부터 2,350원까지 계속해서 박스를 그리고 있는데 이 안에서 계속해서 농가의 독점성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도 주변에서도 느끼고 있겠지만 중소 그 농업 양돈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여러분들도 주변에서도 느끼고 있겠지만 중소 양돈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줄어나고 있어요. 독점을 해서 키우는 돼지의 개체수는 가구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가속화될 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선진이나 팜스코나 우리손 FNG 같은 대형 기업들이 이런 가구수에 대한 수직 계열화를 계속해서 일어나고 체계적인 생산이 뒷받침이 돼야지 돼지 가격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붙어서 나중에 그 세계 시장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한 가지 저희가 걱정을 해야 될 거는
갈수록 이제 뭔가 내수 전체 시장에 뭔가 줄어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전과 비교해서 실은 돼지고기 자체를 소비하는 인구 자체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외식업에 소고기를 많이 먹고 또 양식 뭐 스테이크나 아니면 스파게티나 이런 진짜 맛있는 음식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처럼 삼겹살에 대한 그런 소비 자체가 많이 줄었다에 대한 리스크가 첫 번째고, 그러면은 그 줄어드는 거에 발맞춰가 어떤 상품을 우리손 FNG나 선진의 기업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분명히 수직 계열화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손 FNG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크게 부담이 없다. 마지막으로 돼지열병에 대한 건데, 우리손 FNG가 이런 사업을 하건 간에 저런 사업을 하건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돼지열병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시장에 대해서 모멘텀을 한번 받아가지고 그 전에 올랐던 부분들처럼 쫙 한번 뽑았을 때 주주들이 다 한번 그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다. 이건 제가 돼지고기 업체를 뭐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어났던 확률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돼지열병에 대한 부분들이 터질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돼지 가격에 대한 상승과 하락으로 주식시장은 이 모든 것을 선반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점에서 우리손 FNG 영상 여기서 끝내겠습니다.